최근 수사권 지휘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릇 뜬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의 불교 용어인 파사현정이란 말이 때 아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파사현정의 불교적 의미와 이를 통해 본 갈등의 해법을 분석해봤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이 국회에서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종교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차별은 혐오를 낳고 폭력으로 이어진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시설을 전수 점검합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핵심 사업인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분황사 신축 사업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분황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불교 4대 성지인 마하보디사원 인근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21대 국회 들어 각종 문화 관련 포럼들이 잇따라 발족하며 문화융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유산 회복 포럼에서부터 문화 콘텐츠 포럼과 같이 다양한 포럼들을 중심으로 문화정책 연구와 관련법 재개정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최근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권 지휘를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의 불교 용어인 파사현정이란 말이 때 아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파사현정의 불교적 의미와 이를 통해 본 갈등의 해법을 첫 소식으로 배재수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독립성을 요구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후설이 제기됐고 이에 추 장관은 파사현정의 자세로 지휘권을 사용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릇됨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의미의 불교용어 파사현정은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거론할 때면 반복해온 말입니다. 과연 파사현정, 그릇됨을 깨고 바름을 세운다는 그런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던가를 우리는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추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파사현정은 낯선 문구가 아닙니다. 지난해 취임 후 당시 국회의장인 문희상 의장을 찾았을 때 문 의장은 적폐 수사를 당부하며 친필로 쓴 파사현정 족자를 윤 총장에게 선물했습니다. 사실 파사현정은 본래 중국의 뛰어난 고승 길장 스님이 저술한 삼론현의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지금은 정의를 바로잡는다는 의미로 통용되지만 원래는 불교의 근본 사상인 중도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파사현정했을 때 그 정자 쓰잖아요. 근데 이 정자는 원래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듯이 정의가 드러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중도가 드러나. 바르다, 그르다, 있다, 없다 이게 전부 다 양극단입니다. 양극단을 버리고 중을 드러내고 단순히 상대방 비방이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양극단에 치우쳐 있는 마음을 버려 중도를 실현하라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불교에서는 원효 스님의 화증 사상을 이루기 위한 선결 과제로 파사현정을 꼽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충돌할 일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더 큰 과제가 있잖아요.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걸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양쪽이 다 좋은 거죠. 윈윈하는 거죠. 수사권 지휘로 표면화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이를 소통과 화해로 이끌기 위한 파사현정의 역사 시계가 결국 어느 편으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대검찰청에서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차별 행위를 막고 종교 간 평화 실현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종교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어제 국회에서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종교계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종교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 해찬 스님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차별은 혐오를 낳고 폭력으로 이어진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차별은 혐오를 낳고 그 혐오는 또 폭력으로 이루어지고 그 폭력을 방관하면 다시 살인으로 이루어진다는 아주 큰 어떤 악업의 고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차별금지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더 미룰 수 없는 당장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는 불교계를 대표해 조계종의 사회노동문제 전담기구인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해찬 스님과 부위원장 지몽 스님, 양한웅 집행위원장, 이주노동자 지원협의회 대표 진호 스님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경기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관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식시설을 전수 점검합니다. 서울시는 엿새 간의 보존식 보관시간 준수 여부는 물론 급식시설 영업 종사자들이 생활방역수칙도 지키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는 안일함이 빚은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역학조사에 대비해 엿새 동안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 일부가 사라졌고 관리기관의 감독도 소홀했습니다. 어른들의 여전한 안전불감증으로 아이들은 고통스러운 투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수조사로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는 2인 1조로 10개의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관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2,704개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최근 2년 내 위반 업소와 급식 인원이 140명이 넘는 시설은 특별 점검 대상입니다. 집중적으로 보는 건 이제 식자재 구입부터 조리 과정, 배식, 그다음에 이제 보존식 보관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지금 코로나 발생에 따라서 코로나 이제 예방 홍보하고 코로나 이제 생활 예방 수칙을 지키는지 거기까지도 저희가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단속반은 조리원들의 건강진단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놓치기 쉬운 부분도 짚어줍니다. 간식까지도 지금 보존식을 보관해야 하거든.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식이든 간식이든 간에 뭐든지 그 144시간 보관을 해야 한다는 거. 이번에 안산 그게 간식에서 적발된 업소들에게는 위반 내용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의 꼼꼼한 점검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의 노력도 필수입니다.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교차 오염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기사를 접하고 이제 일단 조리실에 식기구들을 다 소독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깨끗하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불교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 교계 어린이집 관계자는 안산 유치원 사건 발생 전부터 항상 걱정해온 부분이라며 식중독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2-3시간 만에 음식물이 상할 만큼 식중독균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관계당국과 아동시설 종사자들의 세심한 관리만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핵심 사업인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분황사 신축 사업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분황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불교 4대 성지인 마하보디사원 인근에 세워져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앞당기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세계적인 불교 성지 인도 마하보디 사원 주변에 늘어선 각국의 불교 사원입니다. 티베트와 태국, 일본 등의 사원들이 마하보디를 중심으로 반경 700m 안에 모두 자리했습니다. 이곳에 우리 전통 건축 양식의 한국 사찰이 처음 건립될 예정이어서 불교계 안팎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분황사 신축 사업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사원,
몽골 사원, 티베트 사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 나라의 그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낸 사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한국 불교의 사찰의 건물을 가지고 이 곳에 가서, 이 국제적인 도시에 가서 한국 불교를 알릴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분황사엔 대웅전을 비롯해 숙소와 보건소 등이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대웅전의 규모는 연면적 262.26제곱미터, 서울 조계사 대웅전과 비교해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분황사 설계 보고회에서 한국 불교 사찰의 위용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지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좀 늘리는데 적어도 한 40-5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단체가 좀 큰 단체가 갔을 때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분황사는 스님들의 수행과 순례객들의 참배 공간과 함께 부다가야 지역의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의료 지원 시설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분황사 신축 사업은 총 공사비 50억 원가량이 투입되는 가운데 올해 안으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빠르면 한 달, 늦으면 3개월 안에 허가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5기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달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불교 4대 성지인 마하보디사원 인근에 세워질 분황사는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앞당기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강원도 정선 정암사 수만호탑의 국보 승격을 축하하는 법석이 마련됩니다. 정선 태백산 정암사는 정선군과 함께 내일 오전 11시 경내에서 수만호탑 국보 지정 기념법회를 봉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보 제332호 정암사 수만호탑은 벽돌 모형으로 돌을 다듬어 쌓은 모전석탑으로는 부처님 진신사례를 봉안한 유일한 탑이자 석회암으로 만든 세계 유일의 모전석탑으로 보물로 지정된 지 56년 만에 지난달 25일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전국 선원수자회가 간화선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MT를 내놨습니다. 전국 선원수자회 공동대표 의정스님은 불교방송 BBS 초대석에 출연해 좌선해서만 참선하는 게 아니고 다니면서 일하면서도 화두만 들면 선이라며 간화선을 생활화하기 위해 MT를 개발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정스님은 한반도에 선이 전래된 지 1200년을 맞는 내년에 문경 세계 명상마을 개원식을 갖고 대조사 법회도 봉암사에서 봉행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18년 우천으로 취소된 문재인 대통령의 봉암사 방문이 내년 세계 명상마을 개원일에 이뤄지길 희망했습니다. 방송 출연에 앞서 의정스님은 BBS 이선재 사장을 만나 한국 선불교를 진작하는 데 불교 방송이 충실한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범주 스님의 달마도를 증정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각종 문화 관련 포럼들이 잇따라 발족하며 문화 융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유산 회복 포럼에서부터 문화 콘텐츠 포럼과 같이 다양한 포럼들을 중심으로 문화정책 연구와 관련법 재개정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 들어 우리나라 문화예술 관련 정책과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입법과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모임, 국회 문화유산 회복 포럼이 공식 출범한 데 이어 문화 콘텐츠 포럼도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먼저 국회 문화유산 회복 포럼은 국외로 반출된 국보급 문화재 환수와 함께 문화재 보호법 전면 개정과 일본의 역사 왜곡 바로잡기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 회복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제의 미소라 불리는 금동 관음보살 입상을 비롯해 20만 점에 이르는 반출문화재를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표인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 역시 일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 의지를 강조하며 우리의 몸짓이 전 세계에 울림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스포츠와 게임, 영화, K-팝 등 한국 문화 콘텐츠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 모임, 국회 문화 콘텐츠 포럼도 창립 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창립총회에는 포럼 대표를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포럼 정혜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문화 콘텐츠 포럼을 통해 게임과 영화, 만화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모임을 만들어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게임 포럼, 또 영화 모임, 또 만화를 사랑하는 모임 등등 다양한 분야별 콘텐츠 조직도 같이 교류하고 공유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요즘 문화 콘텐츠가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하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정비가 필요한데 특히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도와주시면 콘텐츠 강국으로 저희들이 도약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또 정부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이 게임 콘텐츠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연회도 열렸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장경태 의원 등은 이묘한, 박정석 등 전 프로게이머 선수들과 스타크래프트 대결을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화 콘텐츠 포럼은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교류와 저변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문화 콘텐츠 관련 포럼이 잇따라 출범하면서 다양한 정책과 문화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에서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지난 1965년 여름 수련회 도중 오대산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로 숨진 대학생 불자 10명의 넋을 기리는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려대 불교학생회와 고려대 불교학생회 교우회, 고려대 불교교우회는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와 오대산 연화탑에서 제55주기 연화제와 함께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불교학생회는 지난 1965년 여름 수련회 도중 오대산 급류에 빠져 희생된 고려대생 등 10명을 추모하기 위해 동피골 사고 지점 인근에 추모탑인 연화탑을 세우고 지난 55년 동안 매년 추모 행사인 연화제를 거행해 왔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류병선 수석 부회장이 설립한 보광명 문화장학재단이 후원자들을 위한 힐링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보광명 문화장학재단 류병선 이사장은 대구 영도 다움 갤러리에서 장학재단 후원자들을 초청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가요와 가곡, 클래식 등으로 꾸며진 작은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보광명 문화장학재단은 매년 108명의 학생들에게 5천여만 원씩, 지금까지 모두 6억여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전후해 템플스테이와 함께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을로 미뤄졌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비와 지혜, 부처님 가르침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는데요. 제가자들을 위한 가르침을 담은 초기 불교 경전, 육방예경을 독송하며 위기 극복을 다짐하는 법석이 펼쳐졌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태종 거제장흥사가 7일 정기법회 시간에 육방예경 독송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육방예경은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부모와 자식, 부부간에 그리고 스승과 제자, 친족간에 또한 스님과 신도, 사용자와 노동자로서 상호간에 지켜야 할 관계를 설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분명한 상하관계, 주종적 관계를 일방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서로 상호간의 관계, 즉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되고. 법회 동참불자들은 코로나 시대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모든 중생들의 공업으로 보고 업장 소멸을 위해 스스로를 살피고 이웃과의 관계를 청정해야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덕목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독송하면서 이것을 되새겨서 우리 불자들이 바른 삶 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한 장흥사 건강유치원 어린이들도 대불보전합 육방예경탑을 견학했습니다. 육방예경의 내용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만은 또렷이 알아갔습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효도라고 저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마음이 변함없이 어른이 돼서라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부모님을 기뻐해드리는 그 일을 쭉 평생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고 그 마음을 안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장 응사가 육방예경 독송법석을 마련한 것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부모, 자식, 친족, 이웃, 친구, 사회, 모든 국민 그리고 모든 우리 불자들 간의 관계 형성을 우리는 보다 더 깨끗하고 맑고 청정한 관계를 통해서 다 함께 불국정토로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사는 불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육방예경의 말씀을 널리 알리는 일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부산 보각사 송정포교당 소원성취사가 소외된 계층을 위한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소원성취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달해달라며 해운대구청에 1000kg의 쌀을 기탁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쌀은 보각사 황금법륜대 점안식에 참석한 불자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모은 겁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주 벨기에 한국문화원이 한식조리법 영상과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온라인 콘텐츠를 내놨습니다. 벨기에가 스머프 등을 탄생시킨 만화 강국이란 점을 감안해 재료와 조리법을 만화 이미지로 제작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문화예술 후원 4개 단체, 문화예술 후원 우수기관을 다음 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문화예술 후원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출입국 우대카드 제공과 인증마크 활용, KB국민은행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충남 보령시가 보령 출신 토정 이지함 선생의 애민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토정 이지함상의 후보자를 이달 말까지 공모합니다. 추천 대상은 이웃사랑과 선행을 몸소 실천하거나 생활이 청렴하고 애민사상을 실천한 사람 등이며 주민등록법상 3년 이상 보령에 거주하거나 등록 기준지가 보령인 인사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종교계와 간담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종교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바라보는 그릇된 시선이 우리 사회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시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이번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불교계도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9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